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긴급 현안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 현안 질문은 구리시의 회의규칙 제69조의 2에 따라 구리시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긴급 현안 질문이라서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정식으로 현안 질문 답변 긴급 현안 질문 하기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출석하신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이제 신동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부시장 공백 사태와 관련돼서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9월 4일 날 부득이하게 이미 잡혀있는 일정으로 인해서 의회 현안 질문에 참석이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51조에 근거해서 행정정국장을 대리 참석하게 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위에 불출석한 사유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시장 장기 공석과 관련해서는 2022년 하반기 이제 시정 질문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미 여러 번 답변한 바 있고 지난 6월 26일 시정 답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여러 방법을 찾았으나 현재까지도 별도 여건 변동된 사항이 없고 정해져 있는 일정을 변경하기도 어려워 부득이 의회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님 제가 이제 출석하기 전까지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또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등 8건의 입탁 및 관리 대행 동의안 이제 9건의 조례안 등 처리를 위해 개의 요청한 임시회를 정의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4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할 뻔했지만 다행히 임시회가 다시 개최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 현안 질문 자리에도 다시 한번 부단체장 임명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관행이 법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법에서는 엄연히 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임명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길 바라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기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리시장이 현실성이 없는 것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이냐 현실이냐의 선택의 기록에 서 있고 저는 현재 법의 편에 손을 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구리시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고 그 결과는 3년 연속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등의 성과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민주주의의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인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관행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께서
저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누구보다도 더 부시장의 공석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시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과 함께 시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야 시민들께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시장의 임명권이 경기도의 인사운영에 따라 일방적으로 내려온다면 시의 발전은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우리 시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원리에 근거한 인사규류의 원칙이 준수되어서 자치단체장의 부시장 임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부시장 직위의 1:1 대등한 인사 교류를 요청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도 부시장 직위의 인사 교류가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백경희 시장님께서 긴급 현안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을 요구하신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가 보조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가 되시면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현안 질문 카운팅 하기 전에 네. 잠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안 질문은 의회 회의 규칙에 엄밀하게 의원 1인당 20분으로 제한되어져서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과 의원 간의 상호 문답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시장님께 우리 의장님께서 한 7분 정도 입장을 밝히는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충정은 양해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 지난 수요일 1차 본회의 때 현안 질문 요청을 했었는데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시다가 바로 직전에 참석을 결정하셔서 오시는 조건으로 아마 입장 표명을 하신 걸로 하는데 향후에는 현안 질문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식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현안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우리 의장님의 배려로 이 현안 질문 운영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일방적인 모두 발언을 해주셨는데 모두 발언에 밝히신 것처럼 당초에는 지난주 저희가 수요일 날 현안 질문 요청을 했었죠. 네. 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했었고 그래서 의회가 파행되고 의장의 명의로 참석을 못하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그 공문에는 부시장 공석에 관하여 2002년 정리회부터 2004년 정리회까지 여러 차례 시정불문을 통해 답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경기도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부시장직위에 1:1 인사교류를 요청한 사설이 있어서 별로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 이렇게 공문 발송하신 바 있었죠? 예.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오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권과 관련돼서 서로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아니요, 불신과 이제, 이미 저 의장님의 배려로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기타 안건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다 해서 우리 현안 질문을 맨 마지막 안건으로 옮겨놓고 의회가 정상화돼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은 어제 아침까지 오늘 현안 질문에 못 나오시겠다고 언론인들께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언론인 어제 아침 네. 언론인과의 간담회 하셨었죠. 맞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현안 질문 나가실 거냐는 질문에 못 나오시겠다고 발언 안 하셨습니까? 네, 오늘 뭐 일정이 있어서 또 인사권과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답변할 사항이 없다. 뭐 그렇게 답변했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요거 말고요. 예. 자, 혹시 그럼 그 전에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경기도에 2023년도 7월 1일자 인사가 확정되어지고 그래서 구리시에 부시장이 안 오는 것으로 경기도 인사가 확정된 이후에 모 인터넷 언론에 띄어져 있던 기사입니다. 혹시 보고받은 바 없으십니까? 네. 본 적 없으시고요? 네. 네. 왜 이 기사를 제가 오늘 그 PT 화면으로 띄웠냐면 비교적 우리 구리시의 백경현 시장께서 시장이 되신 이후에 부시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순차적으로 정리를 참 잘해놓은 기사여서 이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왜 우리 구리시에 지금 2년 2개월째 부시장이 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그 생생한 육성으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현안 질문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PT 화면요. 자, 이건 우리 존경하는 양경희 의원님께서 역시 부시장 그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한 공문입니다. 그동안 어떤 사유로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부시장이 공백돼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PT요. 자, 이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순차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양경혜 의원님의 그 요구에 해주신 겁니다. 6월 1일 날 선거에서 당선되셨죠. 2022년. 친절하게도 이 공문에는 시장 취임 전에 그러니까 당선되셔서 2022년 6월 2일부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시장 사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시장 취임 전에 전임 시장에게 협조 요청했다.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시장님 취임 이전에 이미 도에서는 부시장 전임 요청서가 들어와 있었고 전임 시장 시절에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부시장 교체가 이루어졌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임하신 7월 1일 이후서부터 쭉 진행된 상황을 명기해 주신 겁니다. 이런저런 협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래서 다시 넘겨줘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와 법제처에 실제로 부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 이런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 자료는? 뭐 보내신 거니까 사실관계는 쭉 맞겠죠. 자,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자료화면,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기사에 따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관련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처음 시장님은 부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언론 또는 기타 자리에서 공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구리시에는 부시장이 우리 앞으로 구리시가 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토평벌에 당시에는 공영개발 전입니다. 그래서 토평벌이라든가 갈매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부시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아니, 중간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중간 과정을 이제 모르셔서 그래요. 그 쭉 설명을 보면은 네. 이제 공석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넘어가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중간을 네. 빼버리고 그 말씀만 하시게 되면은 네.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아니요. 잠깐만요. 자, 공석인 건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임 시장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어서 이미 구리시의 부시장이 공석 상태로 시장 취임을 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와 협의를 할 때 처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개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사실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네, 도시개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그 우리가 이제 7월 1일로 취임하면서 이제 부시장 공석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공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네, 법에 의한 이제 경기도에서는 법에 자 의해서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됩니다. 왜 부자치단체의 임명 권한은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전에 개방형 얘기는 하신 거죠? 아니 개방형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개방형으로 검토가 된 거지. 네. 애당초부터 우리가 개방형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 해서 진행된 게 아니다. 이런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시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7월 2일 날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요. 거기에 구리시 개방형지기 부시장 운영계획 방침 결제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취임하신 다음 날 시장님께서는 이미 전임 시장 때 협의가 안 돼서 부시장이 공석한 상태였고 여기에 보면은 7월 2일 날 부시장을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결제했다고 시에서 보내준 자료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자, 이루어졌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 취임 이후에 최초에는 개방형 직위제로 부시장을 모시겠다고 방침을 결제하신 건 맞죠? 7월 2일이 아니고 아니 보내주신 공문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다시 우리의 일정을 이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방침 결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부시장 문제를 개방형 직위 공모제를 경기도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 이제 개방형 직위 공모제가 안 되니까 다음 화면 넘어주세요. 전화면 보내주세요. 전화면. 그랬는데 그 다음 논리가 무엇이었냐면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모두 발언에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드디어 얘기하신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1대1 인사를 맞교환하자. 왜 너희가 일방적으로 부시장을 하느냐? 우리가 맞교환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장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의 인원으로 해서 교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법에 근거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장님 공무원 생활을 몇 년도에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기억을 더듬으면? 70년대 후반에 있죠. 그러면 95년, 그러니까 소위 이 지방자치제도에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기 시작한 게 95년입니다. 맞죠? 네. 95년 당시에 시장님은 직급이 팀장이셨습니까? 6급이셨습니까? 7급이셨습니까? 95년도 팀장 직급이셨죠. 예. 그러면 95년부터 자 이제 공직 생활을 끝내신 게 몇 년이었죠? 2014년. 2014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재선거 출마 직전에. 네. 그러면 95년부터 2014년까지 한 19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6급 팀장,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이 생활을 하셨어요. 맞죠? 네. 95년부터 부시장님을 모셨었죠.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구리시에 파견된 부자치단체장인 부시장님께 각종 결제도 받으셨죠? 예. 그러셨죠. 혹시 95년부터 2014년까지 모셨던 부시장님이 몇 분쯤 되시는 걸로 기억하십니까? 글쎄 뭐 정확히 뭐 한 기억은 10명은 더 없었는데. 되겠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길면 2년, 짧으면 1년 정도 부시장님들이 와 계시다가
다시 다른 부서로 가시거나 하시고 왔으니까 한 10명은 더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때 지금 이렇게 부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보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었습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때도 뭐 그런 점은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편법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부단체장이 와 있을 때는 구리시 소속으로 되면서 인사 발령이 되면은 즉시 가고 도로 가고 공석이 되니까 도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단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네, 네. 이번 거는 구리시 거는 아예 공석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양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6월달 상황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당선인과 협의 없이 부시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서 공석 상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것까지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시장님의 논리대로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혹시 평소에 직업 공무원으로 일하실 때, 즉 팀장으로, 과장으로, 국장으로 일하실 때, 야 이렇게 경기도에서 부시장이 오는 게 이게 참 안 좋은 제도구나,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2014년부터 16년부터 18년까지 시장직을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기도에서 부시장 받으셨죠. 그렇죠. 그때는 몇 이제 사람 받았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격 없이 계속 부시장이 가고 나면 오고 가고 나면 오고 이렇게 그렇죠. 받으셨. 예, 몇 그렇게 사람 됩니다. 받으셨어요? 네, 2명 왔었죠. 예. 저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그렇죠. 예. 2년 한 3개월 근무하시는 동안에 두 분의 부시장을 지금 이 제도대로 받으셔서 자치단체장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그 부시장의 보좌를 받아서 훌륭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야인 생활 4년 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그 신념이 바뀌신 걸로 보면 됩니까? 아니, 혹시 그 계기가 그렇지 무엇일까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 낙하산식 인사에 대해서 그거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가령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또 네네. 아니 이건과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95년도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다음에 98년도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자, 시장님 네. 시간이 없어서요. 인정한다니까요. 아까 시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이렇게 지방자치 제도의 본령을 어긋나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을 일방적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그건 제도를 고쳐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고쳐가는 노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2년 2개월째 구리시에 부시장을 공석으로 두어서 각종 우리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의 이런 뭐랄까요, 비효율이라든가 비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곡을 가져올 만큼 과연 그 일이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건과 관련돼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저는 뭐 현행법을 개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개방형 임용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학계의 의견이 개방형 임용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학교는 그러는데 행안부와 법제처에서는 안 된다고 됐잖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포기했어요. 네. 포기하고 현행법에 1대1 쌍방교류 하도록 있는 그 규정대로 해달라는 거지. 아니 제도를 그러니까 아니 예. 요구하는 거 맞다니까요. 그건 이론적으로도 동의해요.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구리시의 2년 2개월의 부시장 공백 사태를 지금 이렇게 야기하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보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계속 하나 더요. 하나 더요. 하나 더요. 자 더요. 더. 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부시장은 우리 시에 있는 소위 6급, 5급, 4급 그 인사 어찌 보면 일반 행정의 조직의 가장 정점에서 정무적인 일은 시장님이 하시고 일반 행정적인 일은 부시장 책임하에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관료제 시스템인데 2년 2개월째 부시장 공백 사태를 야기하다 보니까 시장께서 6급 개방형으로 임명해 놓은 정책보좌관이 부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아까 저 언론 보시지 않으셨다니까 올 7월 이후에 그 시에서 모든 문서 결제의 정책보좌관의 부서 결제를 받으라는 그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 결제서로 하단부에다가 참조 자료로 정책보좌관의 그 결제를 득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부 방침 또는 훈령 또는 어떤 지시를 내리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결제를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고 네. 또 이제 기타 이제 시장이 이제 고유한 사무 중에서 시장이 단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뭐 정책보좌관 없이 자, 결제를 자, 모든 조직은요 개선 조직이 있고 참모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개선 조직은 말 그대로 결제권을 가져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해서 개선 조직으로 결제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나머지 정책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시장이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행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를 받기 위한 참모 조직 이런 옆으로의 조직이지 거기에 모든 서류에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 되는 순간 어떤 저런 언론에서 저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부시장 공백 사태를 시장이 임명한 정책 보좌관으로 하여금 거의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는 왜곡된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동의하실 수는 없습니까? 네.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는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이제 오늘 현안 질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 모두 발언에 발언하신 것처럼 좋습니다. 취지 1대1 마태이루도 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되지 않아서 부시장 공백 상태로 인해서 우리 구리시의 행정이 왜곡되고 각종 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루빨리 시장님의 주장을 잠깐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부시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리시의 행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게 오늘 현안 질문의 핵심이고요. 아무쪼록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 내가 직업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그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고치십시다. 앞으로. 예, 그 건과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시간이 네. 이상 긴급 현안 질문을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